아예 손흥민한테 볼이 투입되기 전에 끊어내야지 볼이 투입된 이상 뒤에 있는 수비수가 그걸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거죠. 그리고 손흥민한테 이러한 기회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에는 메디슨과 손흥민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마크맨 관계를 흔들었다는 점과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터진 손흥민의 선제골이 유럽리그 200호 골이었어요. 특히 지금까지 워낙 리버풀의 약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는데 오늘은 그 득점 장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했는데 이번엔 히샬리송이 함께 출전했음에도 히샬리송이 아니라 손흥민을 원톱에 뒀다는 것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아무래도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을 풀어내려면 공격을 할 때 손흥민이 아래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뒷공간을 노리기 위한 최전방 자원으로서도 손흥민이 중앙에 있는 게 더 낫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 뒤에서 찬스를 만드는 메디슨을 포함해서 이 3명의 모습이 공격을 할 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이렇게 한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됐어요. 득점 장면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비수마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메디슨과 손흥민의 위치를 보시면 오히려 메디슨보다 손흥민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죠. 메디슨이 최전방으로 뛰어가면서 라인을 밀어내는 역할을 맡으니까 반대로 손흥민이 살짝 내려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둘 사이에 이러한 순간적인 역할 변화 플레이가 잘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리버풀 수비진에게 균열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덕분에 리버풀 선수들을 아주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리버풀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반다이크마저 앞으로 많이 나온 상황이죠. 비록 이 장면에서 바로 활용이 되진 못했지만 반다이크를 최후방에서 떨어뜨린 것 자체도 토트넘 입장에선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로가 이걸 뚫어보려고 했지만 리버풀 선수들이 모조리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백패스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렇게 볼이 토트넘 기준 좌측 아래로 내려가니까 최전방에 있던 메디슨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최전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디슨과 손흥민이 다시 한번 서로의 역할을 바꾸게 됐죠.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리버풀 선수들이 워낙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뭔가 뚫고 들어갈 공간들이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디슨의 패스 한 방이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메디슨의 앞은 소보슬라이와 학포가 맡고 있죠. 근데 여기 사이로 그냥 과감하게 쭉 하고 찔러 넣었어요. 제가 이전에 중앙에서 중앙으로 찌르는 패스를 자신감 있게 시도하는 것이 지금 토트넘에게 있어서 굉장한 무기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메디슨의 패스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걸 어떻게 시도했지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자칫하면 소보슬라이한테 끊겨버릴 수도 있는 궤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충분히 성공시킬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토트넘은 측면에서 들어온 히샬리송을 통해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이 이런 식의 침투를 허용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달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손흥민과 마팁이에요. 지금 마팁의 위치가 좀 올라가 있죠. 이건 손흥민이 반다이크로부터 멀어져서 마팁이 있는 지역으로 슬쩍하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포로의 백패스가 이루어지면서 손흥민과 메디슨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손흥민은 반다이크가 잡고 있었어요. 마팁은 원래 메디슨을 잡고 있었지만 메디슨이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서 마크맨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손흥민이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마팁의 수비 범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동한 이상 손흥민을 반다이크가 계속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반다이크가 손흥민 잡는다고 여기서 튀어나갈 경우에 왼쪽 풀백인 로버슨이 포로와 쿨루셰프한테 2대1로 몰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쪽의 경우엔 여길 노릴 수 있는 게 히샬리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마팁이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크맨 관계가 된 것 자체는 아주 합리적이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이렇게 마팁이 손흥민을 잡으려고 살짝 올라가면서 리버풀의 오프사이드 라인이 약간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반다이크와 로버슨이 마팁과 고메즈에 비해 약간 뒤에 있죠. 그래서 히샬리송한테 고메즈의 뒤로 침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틈을 정확하게 보고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디슨의 아주 놀라운 수준의 패스가 들어갔고 덕분에 순식간에 박스 내부까지 볼을 전개시킬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리버풀이 이걸 막을 수 있는 순간은 두 가지로 한정됐습니다. 하나는 고메즈나 알리송 쪽에서 히샬리송의 크로스 투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팁이 손흥민의 앞을 막으면서 손흥민한테 볼이 가기 전에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둘 모두에 실패하면서 결국 손흥민한테 볼이 투입됐고 이게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다이크
반다이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만약에 손흥민이 여기에서 볼을 뭐 한번 잡는다든지 그래서 투터치 이상의 행위를 가져갔다면 반다이크가 뭐라도 해볼 수가 있었겠지만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보낸 볼을 그대로 원터치로 해결했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수비 행위를 할 만한 틈새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속력으로 침투를 하면서 정확히 갖다 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여지없이 득점을 해내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만 놓고 보면 지난 아스날전과 거의 판박이 같은 느낌일 정도였어요. 이때는 옆에서 들어오는 메디슨한테 볼을 받았는데 이걸 원터치로 그대로 돌려놓으면서 해결했죠. 물론 상황 자체는 아스날전이 훨씬 어려웠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였습니다. 아예 손흥민한테 볼이 투입되기 전에 끊어내야지 볼이 투입된 이상 뒤에 있는 수비수가 그걸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거죠. 그리고 손흥민한테 이러한 기회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에는 메디슨과 손흥민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마크맨 관계를 흔들었다는 점과 그 메디슨이 뒤에서 아주 과감하면서도 정확한 패스를 투입했던 것, 그리고 히샬리송이 빠르게 침투하면서 그걸 손흥민한테 연결시켰던 것에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득점 장면 외에도 메디슨의 패스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모습이 또 있었는데요. 먼저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반다이크입니다. 지금 쿨루셰브스키를 잡고 있는 중이죠. 근데 메디슨의 상황을 보니까 중앙을 메갈리스터가 딱 하고 잡고 있어서 사실 이 쿨루셰프한테 볼을 넘겨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침투를 하면서 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좀 측면에서 로버슨과 디아스 사이에 있는 포로한테 넘길 것처럼 보였는데요. 문제는 메디슨이 그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쿨루셰프한테 넘기면서 발생됐습니다. 메갈리스터가 있더라도 그냥 이걸 과감하게 찌르더군요. 그래서 막상 볼이 투입되기 직전의 장면을 보면 반다이크가 오히려 쿨루셰프한테 떨어졌는데 그건 그만큼 이 패스가 투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증거예요. 지금 리버풀은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태라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판단을 내리게 됐지만 메디슨이 그 예상을 뛰어넘는 패스를 보여준 셈이죠. 어쨌든 쿨루셰프한테 볼이 투입된 이상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팁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중인데요. 문제는 아까 장면들에서부터 보셨다시피 마팁은 원래 손흥민을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손흥민을 버리고 쿨루셰프를 잡으러 갔죠. 그렇다고 손흥민을 완전히 냅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은 원래는 히샬리송을 잡고 있는 중이던 고메즈가 잡으러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 고메즈가 잡고 있던 히샬리송은 누가 잡냐? 리버풀에선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비록 히샬리송의 이 슈팅이 위로 뜨면서 기회는 무산이 됐지만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히샬리송한테 마지막 패스를 찌른 것은 쿨루셰프였지만 리버풀 수비진의 마크맨 관계를 흔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메디슨의 이 예상을 뛰어넘는 쿨루셰프를 향한 중앙 찌르기 패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없었던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영입 효과를 이러한 장면들에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